조국 수호에 가장 앞섰던 인물을 꼽자면 단 두 사람입니다. 공지영작가와 유시민 이사장. 먼저 소설가 공지영 씨가 조 전 장관 사퇴 책임을 검찰에 돌리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검찰은 한 가족을 살해했다. 자, 이제 윤석열도 물러나자. 라는 글을 올려서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은 조국 장관의 사표를 반려해달라. 어쩌면 조 장관은 국민에게 직접 신인을 묻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밝히는가 하면 이어서 19일 서초동으로 모이자라며 촛불 집회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시인 안도현 씨는 칼과 풀잎의 싸움이었다. 풀잎이 버티자 칼은 풀잎을 난도질했고 풀잎은 결국 스스로 목을 꺾었다라고 반응하는 등 조 전 장관을 지지했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검찰을 지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는데요. 한편 검찰 수사를 끝내야 한다라며 검찰 수사까지 압박하며 강하게 비판해온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만은 어떠한 반응도 내놓지 않은 채 어떠한 말도 하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왜 지금 침묵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 김광삼 변호사님. 제가 볼 때는 유시민 이사장은 조만간에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조만간에 반드시 얘기할 뿐이다. 왜냐하면 침묵하지 않을 뿐이다. 이슈가 있으면 참지 못하시는 분이라서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이건 뭐 약간 우스운 얘기인데 우리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물론 뭐 현 여권이나 이제 청와대 국정운영 지지도를 하락시키는 데는 조국 전 장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약간의 더 플러스적인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청문회 때 막무가내식으로 조국 장관을 수호했던 그런 여당의 좀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또 친문 네티즌 중에서 좀 과도한 그런 네티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여당 내에서도 바른 소리 하면 정말 입에 담지 못할 험한 소리 하면서 공격하는 것들. 그래서 전 주위에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굉장히 무섭다. 그들이 무섭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유시민 사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방송에 나가면 밖에서 일반적인 시민을 만나잖아요. 시민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 들었어요. 내가 유시민 이사장 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 심지어. 그래서 저는 이제 패널에 불과한데 유시민 이사장이 입 좀 막게 해달라고 그렇게 문자를 보낸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어떠한 말 자체의 어떤 설득력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족하고 과도했기 때문에 오히려 조국 구하기가 조국 버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역풍적으로 도움을 줬다 이렇게 봅니다. 장희영 교수님, 공지영 작가가 어제 굉장히 격앙된 글들을 올렸어요. 일단 가슴이 찢어진다. 검찰이 한 가족을 살해했다. 윤석열도 물러나라. 급기야 대통령은 조국 장관 사표 발레하라. 이런 말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조국의 사퇴 의사는 의사일 뿐이고 실제로는 국민들에게 진정한 답을 묻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 했죠. 근데 저는 사실 공지영 작가가 그동안 쭉 정치 성향이 일관됐었잖아요. 일관됐다. 그리고 이거는 비하하는 내용이 아니라 좀 잘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뭐랄까요. 조국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제가 볼 때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지지를 한다기보다는 좀 팬덤에 가까운 팬덤이다. 그냥 연예인들처럼 이렇게 팬덤에 가까운 지지를 맹목적인 지지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맹목적인 지지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런 지지자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맹목적인 지지자. 다만 조국 장관을 본인이 지지하는 이유를 본인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자신은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나 믿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라고 본인이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위해서 팬덤이라고 지금 해석을 한 건데 진정한 지지자라면 사실은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 우려해서 하는 게 진정한 지지자지 이 사람의 선택은 무조건 다 오라 박수치는 게 사실은 진정한 지지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공정 작가의 그동안의 태도를 본다면 지금의 가슴이 찢어지니 이거는 한 사람은 사실은 살해한 행위라느니 이런 격한 표현이 사실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오히려 공정 작가의 이런 페이스북 글 같은 것을 이렇게 너무 이슈화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사실은 전 들어요. 자, 가장 궁금한 건 저는 유시민 이사장이 왜 침묵하느냐. 최 총장에게, 동양대 총장에게는 전화를 걸어서 내가 시나리오가 있다. 최 총장의 주장에 따르면 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PC 반출혈과 관련돼서는 증거 인멸이 아니라 검찰이 증거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를 보존한 것이다. 그리고 돌직구쇼 박용진 의원에게는 돌직구쇼 나가서 그렇게 토론하면 안 된다. 자기 정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급기야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이제 증거 없으니 수사 접어라 라고 얘기를 하셨던 분이잖아요. 왜 지금 침묵하느냐? 글쎄요, 이제 본인이 그동안 왜 그런 말들을 많이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만은 스스로 했던 말과 지금의 현실이 조금 괴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난국을 스스로 풀어 나가야 되는지 고심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김관성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반드시 뭐라고 얘기하면서 또 어제 다른 어떤 컬럼니스트의 얘기를 빌어서 제가 썼습니다. 또 요소를 풀면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할지 궁금해요. 예, 그러니까 과연 어떤 궤변으로, 어떤 요소로 또 본인들을, 그 다음에 일부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들을 또 선동하려 하는지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사뭇 궁금하고요. 저는 이 시점에서 좀 솔직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그동안 국민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거는 옛날에 장관하고 국회의원 할 때 모 의원이 싸가지 옳은 소리 싸가지 없게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 이후에 스스로 작가를 자처하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유시민 이사장이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정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그 이념이나 그런 것들을 잘 만들고 우리 사회에 퍼치려 한다면 어느 정치 색깔을 분명히 정치 색깔이 어디에 속하지 않고 그 얘기만 해야지 이렇게 자꾸 국민들을 선동하고 휘감아 버리고 심지어는 검찰총장도 됐다, KBS 사장도 됐다,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게 과연 옳지는 않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솔직하게 뭔가 얘기를 좀 하면서 나오고 만약에 또다시 그런 궤변과 위해소를 할 거면 아예 정치권으로 나와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 그런 자세가 맞지 않나 우리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KBS 관련돼서 양승동 사장의 이름까지 김어준 씨 라디오인가요? 나와서 압박을 하니까 양승동 사장이 지시해서 결국엔 KBS 기자들 다 손떼게 한 상황까지 벌어졌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유시민 사장이?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가정, 상상, 추측. 저는 유시민 사장이 일단은 조국 이슈에서 조국 전 장관을 좀 배제하고 앞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건에서 조국 전 장관을 전격적으로 지키는 상태로 나서면서 유시민 이사장의 정치적 중량감은 상당히 친문 지지층 사이에서 두터워졌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지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총선까지 정치 무대에서 사실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국이 됐고요. 지금 오늘자 나오는 보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누가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건의해서 조국 전 장관을 빼도록 했는가 두 사람 인물이 지목되는데 제일 눈에 띄는 건 누가 뭐래도 이낙연 총리입니다. 지금 현재 이낙연 총리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정치 전문가들의 해석에 따르면 내년 총선 전에는 반드시 총리 사임하고 나와서 민주당의 총선을 진두지휘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총리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도 총선은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총선을 치르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갈 수밖에 없고요. 이 총리가 만약 나와서 진두지휘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는 순간 이것은 과거 권력, 현재 권력이 아닌 미래 권력으로 넘어가는 신호탄이 될 텐데 이낙연 총리는 친문의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볼 것이냐에 대해서 친문 핵심 지지층의 요구가 있을 때 남게 되는 단 한 사람이 유시민 이사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유시민 이사장 입장에서는 조국 장관에 대한 이슈가 일단은 끝났기 때문에 다음 판으로 넘어가는 총선 국면에서 본인이 정치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뭔가 모종의 수를 찾아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자, 개인적인 분석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